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은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자주 쓰시는 말씀입니다. 돼지분홍님께서 이 댓글 사연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돼지분홍님의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셨다라고 몇 번 적으셨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죠. 근데 본래 이게 해민 스님이 또 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자, 이 말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죠. 단점이 눈에 보이고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단점을 봤을 때, 저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단점이 없는가라는 것을 되물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단점이 있죠. 우리도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 단점을 우리가 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단점을 다 감수하고 그것을 다 안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해탈의 경지에 이런 해민스님처럼 해탈의 경지에 이런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거죠. 말처럼 뭐 저 사람 단점까지 내가 다 안고 지내겠다. 그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부류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얘기했을 때 뭐 대부분 99.99%는 단점을 지적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도 잘 몰랐던 단점을 우리가 지적했기 때문에. 반대, 역지사지,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단점을 지적을 했다. 그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 고맙다. 너는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정말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누가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을 우리가 지적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뭐 대부분 안 하죠. 남이 나의 단점을 지적해 주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렇구나라고 판단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모임을 갖거나 이랬을 때, 저 사람은 우리 남들은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저 사람은 상중하에서 하급이구나. 저 사람은 중급이구나. 저 사람은 상급이구나. 저 사람이 하급인데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내가 뭐 얘기한다고 고쳐질 것도 아니고 뭐 고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것이고 저 사람은 자기가 단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대부분 가족들이 많죠. 가족.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자녀를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려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뭐 남이다. 그러면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말 텐데 남편이기 때문에 고쳐 쓰려고 하는 거죠. 단점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좀 공부를 안 하고 논다. 남집 애 같으면 쟤 별로 공부 안 하는구나 하고 끝인데 본인의 자녀다 보니까 고쳐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라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람의 단점을 고쳐 쓰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 단점이 보이는데 그 단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남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보여도 굴럭 하고 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단점이 보이는데 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더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사람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점을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남들이야 뭐 지금 바쁜 세상에 남들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죠. 하지만 가족에 있어서는 내가 발견하는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그 핵심은 그거죠.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식으로 그 단점을 지적하느냐, 어떤 식으로 그 단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자식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어떤 단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한다 칩시다. 거짓말 하는데 너 왜 거짓말해? 엄마 아빠는 거짓말 하는 게 제일 싫어. 너 거짓말 도대체 이런 버릇은 어디서 배웠어? 이런 식으로 엇박을 질러버리면 애가 이제 진웅이 들죠. 진웅이 들어버리면 꾹 참습니다. 자기가 빨리 나이가 들어서 집에서 독립하기를 바라는 거죠. 뭐 똑같습니다.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의 어떤 단점이 보였다. 그 단점에 대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니 당신 이런 문제잖아.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고 이런 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하면서 이제 윽박질렀다. 포근을 하면서 뭐 장인 장모님이 그런 걸 배웠어? 뭐 이런 식으로 장인 장모님한테 그런 걸 배웠어. 이렇게 가족사까지 끄집어낸다든가. 혹은 아내가 남편 어떤 단점을 보고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그늘먹거리면 그건 기분 나쁘죠. 근데 가족은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고쳐 써야 됩니다. 고치려고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점을 지적할 때는 감정이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되고 그 단점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단점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A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A라는 단점을 고쳐라가 아니라 당신의 이 A의 단점은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풀 숙제다. 같이 풀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같이 풀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식이 거짓말을 한다. 그 뭐 자식의 DNA가 뭐 갑자기 감나무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다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거짓말하는데 부모가 평생 거짓말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거짓말하면 무언가 부모에게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자식에게 네가 이런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하는 거 정말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자식이 거짓말했을 때 그래 너 나이 때도 아빠도 엄마도 거짓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잘못하면 잘못된 습성이 될 수 있고 잘못된 버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 어릴 때 그랬었지만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보자.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올 때 그 이유는 대부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정면 돌파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란다. 그래서 네가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 싶을 때 아빠에게 얘기하렴. 엄마에게 얘기하렴. 내 지금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올 뻔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그런 버릇을 고치면 어떨까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의 단점을 우리가 고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뭐 인생까지 우리가 뭐 원래 그렇잖아요. 남의 일에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단점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뭐 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그 단점을 지적하면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 아닌 외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였을 때 그 단점을 내가 극복할 수 있으면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없으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주 그냥 블랙 or 화이트죠. 하지만 가족에 있어서는 그런 단점을 지적을 하고 고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은 가족의 의무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지만 가족의 멤버는 고쳐 써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치게 하는
방법이랑 방법. 자, 이게 잘못됐다. 고쳐라. 도대체 그런 버릇은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나도 그런 잘못을 했었고 나도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이 고치자. 같이 가족 가치잖아요. 가족 가치. 그 말은 스스로 혼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같이 힘을 합쳐서 고치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내분들께서 남편에게 이제 불만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거, 그건 이제 상당히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내분이 그 제발 술 마시고 좀 늦게 다니지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막 잔소리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을 고쳐 쓰는 것처럼 그 듣는 사람도 힘들고 뭐 남편 입장에서는 야, 당신 밖에서 일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알아? 그때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회시하는데 나 혼자 빠지기도 그렇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와이프가 막 윽박 지르고 얘기해 버리면 남편이 아니 당신이 뭐 뭘 알아? 이렇게 이제 또 같이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아내가 당신이 얼마나 밖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겠어. 그러다 보니까 회식 자리도 많아지고 회식을 했을 때 얘기하다 보면 기다리시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되고 나는 지금 집에서 일을 하지만 집에서 전업을 하고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돌보고 있지만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당신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파. 근데 이 술 먹고 늦게 귀가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당신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당신도 같이 우리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고 올 때는 전화를 주면 그 술을 빨리 해독시키는 그런 것들을 내가 준비할 테니까 좀 술자리에서 술 좀 적게 마시고 당신이 아프면 우리 집은 어떡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 건강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 술 마시는 것들에서 좀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술 마시고 늦게 올 때는 얘기를 하면 내가 술에 빨리 해독되는 것을 뭐 해독 주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해독 주스 참 맛은 없지만 그거 마시면 해독이 참 빨리 됩니다. 자, 그런 해독 주스 준비할 테니까 꼭 전화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러면요, 남편이 술 마시다가도 그 아내의 그 따뜻한 말에 의해서 아, 오늘 술 좀 줄이자. 뭐 회식 자리에는 참석하지만 술은 적게 마실 수 있거든요. 한 잔 벌컥 마실 거를 나눠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회식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을 고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이렇게 벗기기 위해서 햇볕하고 바람하고 싸웠다는 얘기는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야, 내 금방 벗길 수 있어 해서 바람을 이렇게 강하게 쏘였더니 그 나그네가 옷을 더 꽉꽉 조여 입었다고 하잖아요. 햇볕은 햇볕을 쏘게 하니까 더워서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의 단점은 스스로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 같이 공유해서 더불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 단점이 고쳐진다는 거죠. 자, 아까 좀 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남편이 아내에게,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평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면 집안일이죠, 집안일. 뭐 애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집안일을 조금 뭐 소홀히 한다 칩시다. 그래서 아내한테, 아니, 당신은 맨날 집에 있으면서 왜 이런 것도 못해? 왜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화가 발칵 납니다. 아니, 당신이 그럼 집안일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나가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이 집안일 한번 해보라고. 집안일이 쉬운 줄 아냐고. 애들 학원 보내는 스케줄 잡지, 뭐 집안일 하지, 빨래하지, 밥하지, 모든 거 이런 것들 쉬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화를 내는 거죠, 서로서로. 근데 남편이 아내의 어떤 집안일 좀 소홀한 부분을 봤을 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지금 집안일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신 집안일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그냥 밖에서 나는 사람들 상대하고 물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지만 사람들 상대하고 일하면 집에 오면 끝이지만 당신은 24시간 집안일을 신경 써야 되고
손이 가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까. 그러면서 당신의 이제 중년의 나이를 들어가면서 당신의 인생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역지사지. 당신 입장에서 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 나는 뭐 밖에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많아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당신은 매일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단조롭고 그러면서 점점 기운도 잃어가고 나이도 들고 당신을 보면 마음이 너무 짠해. 그래서 이렇게 소홀해지고 요런 부분이 점점 소홀해지는 부분을 내가 목격할 수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일찍 퇴근해서 조금이라도 좀 일찍 퇴근해서 일들을 나에게 줘.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하고 나서 설거지를 내가 한다든가 집안 청소를 내가 일주일에 뭐 몇 번 한다든가 빨래를 갖다 개는 것을 내가 한다든가 빨래 개지 말고 놔두면 내가 와서 갤게.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당신의 어떤 그런 힘든 부분을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결하고 극복하고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빨래를 개려고 남편이 개지 마라 그랬는데 안 개려고 하다가 아휴 밖에서 힘든데 이거 당연히 내가 개야지 하고 자발적으로 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지만 가족은 고쳐 써야 되고 가족의 단점을 고칠 때는 감정을 넣어서 엇박지르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기 때문에 자식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그 가족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이해했다는 것을 첫 번째 피력을 하고 두 번째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희생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가족은 그 단점을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자, 오늘 구독자 사연.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남들 우리 고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ATP를 남의 단점 고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오지랖이죠. 하지만 가족의 단점은 우리가 같이 고쳐나가야 된다. 근데 그 고치는 방법을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고 같이 고치고 그 같이 고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희생을 하겠다 라는 순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의 단점은 고쳐서 서로서로 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